자평명리학에서 천간 오행을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간 오행을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직업적 특장점을 찾기 위해서 당령을 기준해서 천간 오행을 공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당령이 아닌 경우의 천간 오행 방법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이렇게 춘절은 어떤 것이 해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해용은 어떻게 쓰이고, 태과 불급이란 변수가 걸렸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을 해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가, 이런 방식으로 춘하, 추동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흔히 천간오행을 하실 때 당령의 경우와 기타 다른 천간인 경우를 혼합해서 하나로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천간오행을 학습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직업적 특장점을 찾기 위해서, 즉 진로 적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학습 방법이고, 이 방법은 개수라고 하는 체를 어떻게 유지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방법인데, 가령 이것이 뭐 재성이거나 이것이 관성이고 식상이고 인성이고 비겁인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거는 추나 추동별로 다시 해용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천간 오행 10개 중에서 첫 번째 시간 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령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개수 당령이라는 것은 동지부터 춘분까지 45일간인 자축월을 말합니다. 천간에 개수가 없어도 개수 당령이라고 생각하시고 개수에 대한 해용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개수가 동지부터 춘분까지 자축월령에 당령을 하니 천간에 없어도 분명히 개수 당령이라는 염두에 두고 직업적 특장점을 월령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당당하다, 이런 의미죠.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타고날 때 선천적으로 천지가 부여하고 부모가 이어서 부여한 내가 해야 될 일 중에서도요, 내 주변에서 중요시 여기어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령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임무를 띈 환경에서 하는 임무를 내가 적합하게 해야 된다 해서 환경에 환경에 적응해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말하자면 집에서 어물전 꼴뚜기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적합한 게 아니라 환경에 적합해라고 하는 당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령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당령, 한자 뜻으로는 당당할 당자고 명령령자인데 이런 거 할 것 없고, 내가 살아가면서 직업적으로 해야 될 일, 그게 뭐냐 또 한번 물어보나? 내 주변에서 해야 될 일을 내가 따라가서 적합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 그 공부 잘하는 토론할 때 보면은 당령 8개의 배합이 잘 맞추면 공부 잘하는 사람 그랬는데, 전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업 분야에 적합한 공부를 잘한다는 뜻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때의 당령 8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령, 환경에 적합하게 해,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령이라고 하면 자축월령의 당령이 개수니까 이 개수가 환경이란 뜻입니다. 개수가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이 환경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환경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뜻이죠. 이 환경에서 하는 일은 지식체계를
세우는 활동 환경이란 뜻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기에 정화가 들어가거나 임수가 들어가서 환경이 섞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수가 들어가면 경제적 환경으로 바뀌고 정화가 들어가면 기술적 환경으로 바뀌고 이런 환경 바뀜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가령 여기에 좌우충이 들어가나 충미충이 들어가면 환경 섞임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령이 귀신을 만나면 환경 바뀜 현상, 당령이라는 월령이 월지라 가지고 좌축이 상축이 만나면 환경 섞임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때까지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지금의 강의입니다. 지금은 이 환경은 지식체계에 맞추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지식체계 환경에서 나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환경이 오랫동안 유지되나 안 되나를 봐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금이라는 것은 내 환경이 오랫동안 유지되며 양질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나 그리고 계속 발전하나 지속되기만 하면 뭐해? 발전도 해야지 계속 발전을 하나. 그래서 환경이란 개수가 신금이란 금생수를 만나면 지속적으로 내 환경이 발전되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나는 적합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면 감목이 있어야지 나는 뭐 하냐면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개갑 개수당령의 해신입니다.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냐 금생수 그 속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지식체계를 갖추느냐 수생목그랍니다. 신금이 없다. 개갑만 있다. 지식체계를 갖추는데 지속적으로 활용할 지식체계는 못 갖추게 됩니다. 이때 태어나셨을 때 금생수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환경이신데 감목이 없다. 그 좋은 환경에서 자기는 적응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나중에 개수당령에 신금으로 금생수 하지 않고 경금으로 금생수를 하면 어떤가? 이러한 변수는 나중에 희귀신 편에 가서 다시 또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개수당령이라는 것은 지식체계를 갖추는 환경에서 금생수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환경에서 감목으로 자기 자신을 습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축월령에 태어난 사람은 직업적 특장점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개수가 당령이다. 그러면 그곳에서 지식체계를 습득해야 된다. 신개갑 이렇게 외우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거 하지만이 참 명리학 사람 잡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공부하고 그냥 집에 가서 평생 써먹으면 좋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충월에 태어나서 수생목할랬더니 수다 한 사람, 수생목할랬더니 목다 한 사람, 그렇죠? 금생수 할랬더니 금생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추운 사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세 번째 해신이 나오는데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져서 쓰임새가 있으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활용성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환경을 만나려면 내가 접하려면 내가 현실적으로 적용성이 좋은 사람이려면 내가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구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토가 있어야 됩니다. 기토가 없으면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이러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합하게 굴지 않고 내가 이게 맞냐 안 맞냐 내가 이거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면서 불평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번 외워봅시다. 자축언령은 개수가 당령인데 그 당령은 지식체계를 세우는 환경이 있다. 교육, 문화, 예술, 콘텐츠를 구성하는 환경이 있다. 말과 글을 잘하는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영구 보존되려면 신금의 금생수를 받아야 되니 1번 신금이 필요하다. 내가 그 속에서 확실히 환경에 적합하게 들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업적 특장점을 갖추려면 간목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적합한 환경에서 잘 활용해야 되죠. 그러려면 기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인생은 순탄하지가 않다. 수가 너무 많으면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그렇죠? 지식이라는 게 손발 고생보다 머리 고생하는 건데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상상력이 너무 지나친 겁니다. 생각이 너무 깊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유용지신이라는 그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리학 일반인들이 말하는 억부용신이라는 게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기토로 수분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적합한 환경을 다시 개선해서 만나야 된다는 이동이 빈번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목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이 뭐라 하겠어? 이 환경에서 내가 배우는 거잖아요. 경쟁자가 너무 많으면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등수가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등수가 안 오르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경금으로 나무를 자르듯이 벌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건설, 건축업 등의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목을 자르니까 시골 환경 같은 데 보면 농산물 가공업 또는 수산물 가공업 잘못하면 낚싯배도 탑니다. 새우배도 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하튼 하여튼 간목이 너무 많으면 뭘로 쪼개라고? 경금으로 쪼개면 기술과 노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주가 한기가 너무 지나치고 온기가 없어. 너무 춥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아무리 금생수가 많아도 화기가 너무 없으면 수생목이라는 걸 물을 빨아먹을 수 없잖아요. 얼음판에 가서. 이건 또 무엇이냐면 환경은 좋은데 여러분들 문 닫힌 독서실처럼 주변에서 나한테 배려를 안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공부하고 습득하고 하는 겁니다. 인덕이 끊긴 겁니다. 그러려면 병화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봄, 여름이라는 운에 와서 따뜻한 계절을 만나야만 인덕이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가끔가다 명리학에 인덕 좋냐 없냐 물어보대. 그렇죠? 이게 바로 인덕이 풀린다는 겁니다. 토가 너무 많으면
수생목 하는데 물을 빨아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1년에 할 거, 3년에 하고, 그래서 걔 이름이 삼수색이죠. 남들이 6년에 할 거, 얘는 뭐 50년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50 먹어서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얘를 뭐라고 그래야 만학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머리가 심심한지 아니면 돌대가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뭐라고 하더라.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는 갔는데 자전거 바퀴만 달렸다. 머리에 들어가진 않고 운동화만 여러 컬레 갈아 신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할 수 없이 머리가 안 들어가면 손발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경금이란 삽으로 땅을 팔아 그래가지고 기술과 노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면 자축을령의 개수당령에 신계, 갑 이렇게 딱 정해졌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하면 대덕 연구단지 가서 연구하든지 뭐 교수하든지 하겠지. 내가 아는 스님 사주의 거의 대다수는 자축을령 개수당령에 화기가 없고 금생수만 잔뜩 하더라고. 얼어서 수생목이 안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상상의 시적 그렇게 정신적 학습만 하지 실생활적 학습은 안 하는 스님들이 많더라도 대개 도사님들이 그렇게 생겼죠. 뭐 부탁은 별것도 아닙니다. 당령 공부를 하시는데 당령은 직업 특장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용이라는 것이 상생상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수 회용은 신금과 간목이다. 그리고 변수는 이렇게 4개에서 5개 정도의 변수가 항상 있으니 그럼 변수가 발생하는 걸 태과불급이라고 합니다. 이 태과불급이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이 환경에 적합하지 못하고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태과불급뿐만 아니라 이 당령의 귀신이라고 하는 정화나 임수를 만나면 직업 특장점이 바뀌게 되며 월령이 상충을 만나면 좌우충, 중미충을 만나면 직업적 특장점이 다른 환경과 섞이게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령 설명을 하고 또 천간의 개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천간 개수가 춘절의 해용은 뭐고 하절의 해용은 뭐고 추절의 해용은 뭐고 동절의 해용은 뭔가 그리고 춘절의 개수가 태가불급이 됐을 때 어떻게 또 극복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노트에 이렇게 표만 짜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당장 설명한다는 거 아니고 표만 짜놓으시면 됩니다. 2가지 표를 짜놓으세요. 천간 이렇게 해놓으세요. 천간 공부할게요. 자평명리학 천간 공부를 내가 시방부터 할 거요. 이렇게 하면서 개수가 당령인 경우 목적, 직업 특장점을 알기 위해서 천간 개수의 경우 밑에다 목적, 자기의 지적 능력과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어떻게 유지해 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목적입니다. 그래놓고 필기를 잘 이렇게 표만 짜놓으시면 제가 여기다가 칸 채우고 칸 채워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칸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렇게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신, 개, 갑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경, 개, 갑 잘못했잖아. 잘못했잖아. 이 갑이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그봐 아무리 도사라고 지가 해봐야 가끔 이렇게 실수하는 거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있죠? 이게 써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일일이 할 거니까 표만 짜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